자, 프라임 수학입니다. 이번에는 고등하 이제 공통수학 2로 바뀌겠죠. 2학기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기말고사를 치기 전에 또는 중간고사를 칠 때도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려워하는 것, 어려워한다는 걸 수도 있고, 보통 학생들이 제가 학원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저는 배웠어요 하는 학생도 있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편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 중에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요거를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 밑에도 나와 있다시피 함수의 정의역 범위를 나누어서 식을 다 나눈 다음에 이식과 이식을 나눠서 각각 대응시켜 가면서 식을 다 찾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정석인 방법이고 꼭 알아야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현재 시험을 칠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생님 좀 빨리 그릴 수 없을까요? 쉽게 그릴 수 없을까요? 라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한번 듣고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올려놓아 볼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 정석인 방법은 놔두고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할 텐데, 보통 합성함수가 f 컴포지션 g의 x,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g 컴포지션 f 이렇게 읽었을 때 이 함수를 합성함수 자체로 합성함수를 구한 다음에 정의역을 대응시켜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 안에 f 안에 있는 함수를 속함수라고 하고, 이 바깥에 있는 f 함수를 겉함수 또는 알맹이라 하고 껍데기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속함수로 보고 얘를 겉함수로 봤을 때 보통 g라는 함수, 보통 합성함수는 이쪽 x에서 얘가 g로 갔다가 이쪽에서 f로 가는 함수를 한 번에 갈 수 없을까를 얘기하는 게 합성함수죠. 그러면 g를 기준으로 얘는 정의역이 되고요, g를 기준으로 치역이 되고, 즉 y값이 되고 얘는 x값이 됩니다. 근데 f를 기준으로는 얘가 x값이 되고 얘가 y값이 되죠. 그래서 합성함수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x가 이쪽으로 가서 y가 되었다가 다시 x가 f의 입장에서 x가 되면서 다시 y로 나타나서 합성함수를 그리게 되면 이쪽이 여기에 있는 x값이 오게 되고요, 이쪽에 있는 얘가 여기에 있는 y값이 오기 때문에 이쪽은 중개 매개 역할을 하면서 싹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헷갈리고 혼동이 오는 거는 여기서 이 x와 이 y에 매치를 시키는 방법에서 굉장히 많이 혼돈을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 봤을 때 결론적으로 여기서 x를 찍어서 여기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찍는다는 얘기는, 만약에 여기가 1인데 여기가 3이라는 얘기면 이쪽에서 그림을 그릴 때 1을 정의역으로 보내서 결국에는 어디에서 찍힙니까? 3에서 찍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합성함수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봤을 때 f, 즉 함수, 점이 찍히는 이 함수 값은
누구의 함수값이냐면 이 f 겉함수, 겉에 있는 함수의 함수값이 찍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있는 그림은 f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f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릴 거란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가 f 이 그림이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든지 그릴 텐데 f의 그림을 그릴 텐데 누구 때문에 g라는 요 알맹이 속에 있는 이 알맹이 때문에 이쪽에 있는 얘 정역이 얘를 보냈지만 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좁지만 중간에 있는 애가 뚱뚱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홀쭉히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또는 뚱뚱해지거나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먼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결국 겉에 있는 함수의 f함수를 그려야 되겠다.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잠깐 설명을 했고 그렇다면 이번에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그릴 건지에 대해서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겉함수와 속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얘가 f의 gx라는 합성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얘가 속함수고요. 바깥에 있는 얘가 겉함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속함수고요. 얘가 겉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그림을 여기 와서 합성함수에서 그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얘가 정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얘가 이쪽에 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여기서 치역이 나타나지만 여기서 정역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은 똑같은 거죠. 매치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뭘 그리겠습니까? 빨간색 함수값을 찌울 거예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나눠놓고 얘는 함수가 달라지는 게 없고 얘는 함수가 달라지는 게 있는데 보통 함수가 달라지는 게 없으면 훨씬 더 쉽고 함수가 달라지는 게 많으면 끊어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0에서 2까지 얘가 다 움직이고 있으니 0에서 이 2까지 한꺼번에 움직여 봅시다. 그러면 파란색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파란색이 2에서 0으로 1차 함수처럼 쭉 내려갑니다. 2에서 0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에 파란색이 2에서 0으로 쭉 내려가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똑같이 따라 그려봅니다. 자, 손을 따라와서 2에서 0으로 쭉 그립니다. 2에서 0으로 쭉 그립니다. 쭉 그립니다. 반대로 돌아서 0에서 2로 가는데 여기서 쭉 그리면 끝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꺾인 게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가 파란색이 1이니 여기 파란색이 1인 곳에 누구를 찾으면 됩니까? 노란색을 찾으면 됩니다.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1만큼 줄어들면 1만큼 늘어나겠죠? 여기 1이겠죠? 그럼 여기가 1일 겁니다. 그러면 합성함수 그래프는 끝난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겉함수와 속함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다른 문제 갖고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함수를 두 개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겉에 있는 함수도 f고 속에 있는 함수도 f입니다. 속에 있는 함수도 f고 겉에 있는 함수도 f입니다. 그렇다면 f의 그래프를 두 개를 좀 그려줬으면 좋겠네요.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 처음에 얘가 정의역입니다. 노란색. 그러면 얘가 치역이겠죠? 이 치역이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치역이 빨간색이 되겠죠. 그리고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우리는 처음에 정의역이 필요하니까 노란색을 그릴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노란색 0에서 1까지니까. 근데 이번에는 함수가 두 개로 쪼개져 있죠? 그러면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합시다. 첫 번째 어디까지? 2분의 1까지만 먼저 해봅시다. 자, 2분의 1이니까 얘는 0에서부터 1까지 쭉 올라갑니다. 0에서부터 1까지 쭉 올라갑니다. 파란색이 0에서부터 1까지 쭉 올라가면 여기에서 0에서부터 1까지 쭉 가야 되니까 그래프 결국 겉함수를 그릴 건데 파란색이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1까지 쭉 진행될 거니까 여기는 그림을 이렇게 다 그려야 됩니다. 어디 안에? 요 안에. 여기서 요만큼만 시작했으니 요 안에 이 그림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두 번째는 2분의 1에서 1까지 노란색이 2분의 1에서 1까지 갔을 때 결국 파란색은 다시 1에서 0으로 움직일 거니까 1에서 0으로 그러면 밑에서 위로 밑으로 이렇게 되면 합성함수는 끝나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겉함수와 속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합성함수를 빨리 그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으니 꼭 한 번 더 영상을 보고 시험 치기 전에 아 이거는 참 유용한 정보구나 라고 생각하면 친구들한테도 한번 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n축을 이용하는 방법은 그 밑에 영상에다가 따로 또 만들어 놓겠습니다.